안녕하세요. 오브제TV 구독자 여러분,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이경목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물씬 나고 또 저희가 올해 초에 이렇게 찍었었는데 작년 말에 찍었었나? 벌써 1년 됐어요. 그게 벌써 1년 됐구나. 네네네. 제가 이렇게 수술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 감각도 없어지고 저도 진짜 얼마 안 돼서 오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때 뭐 탑5 시술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됐네요. 어쨌든 2025년 저희 오브제를 방문해주신 환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 뭔가 이벤트 같은 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오브제 TV죠. 채널을 통해서 뭔가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이제 이게 그 질문들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질문에 최대한 이제 성의껏 답변을 할 테니까 오늘은 재밌게 봐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중에 경품을 하는 그런 행운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서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이렇게 두 원장이 열심히 한번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버스에 있는 질문 총 26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신 원장님 한번 뜯어서 뜯어보겠습니다. 뭐 어색한데요, 굉장히. 질문. 눈밑지 하면 신종인이라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뻘쭘한 질문인데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 18주년 개원 기념이었잖아요. 눈밑 지방을 해온 지가 제가 개원 18주년이니까 18년 동안 해왔다는 얘긴데 어느 순간서부터 눈밑 지방에서 오브제 신종인 하면은 뭐 당연히 눈밑 지방은 믿고 간다, 이러한 브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해온 게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물론 이렇게까지 오브제 눈밑 지방이 이제 브랜드가 쌓아지려면 혼자만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브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우리 이경목 원장님 또 우리 같이 계신 다른 원장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서 모두가 같이 쌓아온 그런 우리 오브제의 눈밑 지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은 우리 신 원장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높으신 선배님인데 대학병원에서 전공할 때만 해도 이미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눈밑 지방 하면은 이제 탑에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전문의를 따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건데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의사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성형외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독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낯간지럽지만 그런 위치에 계속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신 원장님 수술을 잠깐 보면은 제가 옆에서 같은 의사 전문의로서 봤을 때도 정말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단순 눈밑 지방 재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SFG 있잖아요. 단일 지방 네, 단일 지방 재배치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당연히 눈밑 지방 재배치 늘 항상 하는 거니까. 근데 단일 지방 재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면 그 눈밑을 좀 더 화사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더 지금 저처럼 피곤한 인상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후배로서 굉장히 이제 뭔가 좀 존경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한번 뜯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질문. 원장님은 인터넷에 자기 이름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죠, 당연히. 예,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근 2, 3년으로 보면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이제 논문 같은 거 검색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제 이름을 쳐야 나오기 때문에 해봤고, 그 이제 성형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제 이름을 쳤을 때 혹시 나쁜 글이 없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고 있으신 분은 없을까 이런 좀 약간 노파심에 한번 그래서 검색해 본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치긴 힘들고, 저는 이제 가끔 검색하면 오브제를 검색해 봅니다. 오브제. 저는 제 유튜브를 찍어도요, 제가 제 건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봐요. 왜냐면은 저 낯간지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 얼굴 보면 좀 짜증나서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종인으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밑지?
신종 인플루엔자. 그래서 저도 네. 잘 검색을 안 합니다. 다음 어떤 질문. 게 제일 끌리실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촬영을 하고 또 수술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칼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은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은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매출 관련 뭐 그것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잡일 조금 하다가 그게 끝나면 집에 가서 뭐 사실 이런 얘기 창피하지만 못 씻을 때도 있어요. 그냥 지쳐 쓰러지는? 일단은 소파에 앉아요. 그 다음에 TV를 켜요. 그 다음에 널브러져서 10분만 TV를 봐야지 하다가 눈을 떠보면 아침인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 뭐 TV 소리가 자장가죠, 자장가.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빨이 좀 썩었어요. 네. 그래서 양치를 못하고 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더러운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슬픈 얘기거든요. 그 요즘에 김부장 아세요? 저 그거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OST를 들어보면은 내 얘기 같은 거야. 심금을 흘려요.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감성 떨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중간 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도파민 한번 뽑아볼까요? 도파민. 환자한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은? 환자한테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은 사실은 유튜브보다 실물이 낫다. 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죠. 그럼 기분이. 예,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한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 뭐 마음에 들어 이거는 제가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한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튜브 실물이 낫다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제일 기분 좋았던. 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서 그냥 신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 얘기 들을 때 저는 나름대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에서 저에 대한 믿음들이 전파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 들을 때 나름대로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의사로서 성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일 거예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가장 의사로서 최고의 칭송이 아닐까요? 사실은 그 한마디 들으려고 뭐 10년, 20년 노력하는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의사들이 사실은 학창 시절에 의사가 되려는 목적 중에 이런 보람,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게 저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좀 힘이 나는 거지만 그래도 유튜브보다 실물이 낫다가 더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예.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유윈. 아무래도 여기 귀염골이 있잖아요. 이거는 코에 관련된 것 같아서 귀염골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읽어주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코끝 세울 때 네. 귀염골만 사용하면 무조건 처지나요? 10년, 20년 후 코끝 처짐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우리가 기증늑을 안 쓰고 자가늑을 안 쓰고 비중격도 별로 약한 사람이 귀염골로만으로 코끝이 이뻐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성형외과 코를 하시는 원장님 중에 다 알고 원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코끝에다 귀염골 하나 딸랑 올리고 이제 실리콘 놓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은 코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거기다가 귀염골 올려놓으면 그 무게 때문에 더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염골을 코끝에 세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귀염골을 좀 2cm 이상을 떼가지고 기둥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이제 코끝이 쓰는 건데, 근데 질문 자체가 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애초부터 얼마나 세웠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피부 여유가 없는데 그걸 무리해가지고 세웠으면 언젠가 떨어지는 거고, 피부 여유를 내가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코끝 세웠으면은 평생 가도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귀염골이며 자가늑이며 기증이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처음부터 얼마나 코끝에 어떤 여유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하냐? 당연히 담당 의사가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여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염골로만 했다 그럼 100% 떨어지는 거고요. 여유가 좀 여유가 있네? 귀염골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피부 여유가 있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누가 한다? 의사가 합니다. 만약에 피부 여유가 돼서 귀염골로 코끝을 세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 분들이 맨날 와가지고 원장님 다른 병원은 무조건 기증을 쓰라고 하는데요, 자가는 쓰라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자가는 기증이 아니라 내가 코끝에 피부가 여유가 되고 어느 코끝에 볼륨만 있으면 귀염골에서 충분히 코끝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늑을 떼요? 뭐 무조건 기증늑? 무조건 자가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 있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단지 저희 오브제 성형외과는 귀여운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코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공포증 한번 뽑아볼까요? 제 질문인가? 얼마 전에 제가 학회 발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네. 오브제 TV에서 학회 발표 영상을 봤는데 원장님도 학회 가서 발표하면 떨리세요? 이거는 뭐 무대 공포증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저도 올라갈 때는 약간 심장 두근두근두근하고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뭐 무 원장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저희가 맨 처음에 레지던트 때부터 우리가 이 발표하는 연습을 막 하잖아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진짜 많이 떨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맨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환자와 상담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찍고 이런 내용으로 수도 없이 했던 내용이 거의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를 발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떨림은 심하지 않은데, 문제는 요즘에 학회에서 그렇게 영어로 발표를 하고 영어로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가보면 우리나라 학회가 또 미국인, 서양인 또 이쪽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 이쪽에서 또 여러 요즘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각국의 영어가 다 달라요. 다 단어들이 발음이 다 달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면 각자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발표하고 이게 떨린다기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로 하는 것 때문에 떨린다. 올해 한번 발표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발표하려면 영어 공부를 한참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AI가 좀 나와서 네.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이 통역 시스템을 하다가 오히려 요즘은 통역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보편화될 때까지 발표를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타임머신을 한번. 타임머신. 다시 돌아가도 성형외과 의사 하실 건가요?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만약에 저는 다음 삶에서 뭐 선택을 한다면 의사 말고 다른 삶을 또 살아볼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저는 나름대로 막 도면 그리고 뭐 건축물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건축사? 그래서 옛날에도 건축과 이런 것들도 한번 꿈꿔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에서는 뭐 나름대로는 저는 성형외과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삶을 드리는 그런 목적에서는 이런 성형외과 의사의 삶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에서 뭐 우리 갓경무 원장님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지 않나. 그건 다음 삶. 네, 다음 질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한번 뽑아볼까요? 오브제 TV 채널 영상 중 최애 영상은? 뭐 각자 답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제 영상 중에 최애 영상은, 본인 영상 말고 오브제 채널에서 뭐 최애 영상은? 전 제 영상밖에 저는 제 아까 안 얘기만 보신다고 제걸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 중에 보시다 보면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네. 너무 못 불렀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너무 가상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저는 내리기가 싫고, 너무 저도 마음에 저는 볼륨은 끕니다. 또 듣진 않고 그냥 그 표정만 봐요. 영상을 보는데 한 소절? 예? 한 소절? 됐어, 하지 마. 패스. 아니에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기회 그때 되면? 회식 때 불러드릴 테니까. 그러고 또 영상 중에 그 ASMR 있거든요. 아시죠? 수술하시는 거. 네, 수술하는 ASMR, 제가 수술한 모습을 제가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ASMR 그 영상이 되게 조금 제가 기획했지만 좀 획기적이다. 네. 신원이는요? 저희 채널 중에 장욱 원장님이 자기의 그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렇게 찍고 붓기 빠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찍어놨는데, 이거는 자기 얼굴 내놓고 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찍어주셔서 고맙기도 하면서 또 환자분들께 이게 직접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수술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죠. 그래서 그 영상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영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구미를 한번 볼게요. 오브제 추구미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오브제 추구미는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저 코 같은 경우도 너무 아티피셜하지 않아서 좋다.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약간의 세련됨이 있는 우리가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그 청순 자련이잖아요. 항상 청순 자련을 그런 미가 있고 또 사실은 저희 병원이 또 눈밑질로 또 유명한 게 눈밑질하는 게 사실은 화려한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저는 걸맞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오브제의 추구미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환자들 상담할 때 오히려 정상적인 레벨의 자연스러운 세련됨을 만들어 드린다. 이거를 생각보다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추구하는 그 자련미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전 다시 옵니다. 무조건 다시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수술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늦게 가는 거예요. 저희 병원의 어떤 그런 거 추구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신 원장님도 보면은 뭐 가끔 다시 연대매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열어야죠. 네. 여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뭐 근데 아닌 병원이 태반이에요. 일단은 한 번 닫으면 절대로 안 여는 병원이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오브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 볼 때 그냥 저희 오브제 병원의 어떤 그 추구미에 따라서 환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수술을 해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거를 저희 페이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오브제 한 가족이 다 그런 추구미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련미를 추구하는 완벽함 뭐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아 이거는 한번 돼보고 싶다. 업계 1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좀 전에 질문과 연관도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잘하는 병원 대 가장 유명한 병원.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수술 잘하는 병원이죠. 전혀 유명한 거 필요 없습니다. 수술만 잘하면 그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쨌든 수술이 잘 돼가지고 환자들이 만족만 하면 전 그걸로 됐어요. 명예가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하세요? 약간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명예라고 선택을 했어요. 성형외과에서의 명예가 뭐냐? 수술을 잘하는 그 사람의 평판. 성형외과 의사는 결국엔 수술 결과로 얘기한다. 뭐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성형외과는 수술을 잘하시고 결국에는 수술 결과가 따라오신 분들은 유명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형외과의 특성상 유명한 병원은 수술 잘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곧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업계 1위까지는 못해도 업계 한 5위까지는 가보자는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한번 더 노력해보자. 다음 질문. 두 마리 토끼. 자연스러움을 살리면서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뭐 피부 절개라고 표현을 하는 쪽에서 보면 1cm보다는 10cm가 회복이 느릴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요즘에 추세상으로 볼 때 되도록이면은 좀 절개를 덜하고 뭐 이런 방법을 아마 환자분들께서는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절개를 저도 웬만하면 좀 뭐 길이를 줄이는 방향을 좀 고려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하안검 성형에 있어서도 절개 길이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코 쪽에서는 뭐 특별히 좀 더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하죠. 네, 뭐 피 나면 안 나게 하고 의사의 역할인 거고. 우리 무 원장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안 괜찮아요. 네. 환자분들 아무래도 수술하고 이러면 와 아무래도 또 수술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뭐 나만의 비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MBTI가 ISTP예요.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좀 약간 따뜻함이 조금 부족한? 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더욱더 따뜻한 오브제 성형외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불안을 일시에 잠재우도록 저도 이게 조금 더욱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의사들의 아우 빨개지는 거예요. 뭐 무 원장님 얘기처럼 저희도 좀 환자분들의 그런 불안감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드릴 수 있는 그런 2026년을 기대해 보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수술을 잘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는 수술을 잘하려고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그 선배님들 수술을 제일 많이 봤던 거가 저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그 모 병원에서 일할 때 만약에 눈밑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신원장님한테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의 어떤 그런 비법이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보고 그걸 또 제 나름대로의 그걸로 방법을 좀 승화시킨 게 제가 그나마 좀 수술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무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선배님들 수술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 하나는 저는 눈밑 지방 수술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물론 기본적인 술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해부나 나머지 술기나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가능은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영상도 잘 없었기 때문에 진짜 논문 보고 했거든요.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신 원장님한테 받았던 환자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쵸. 빨리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원래 의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최고의 스승은 환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스승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저런 노하우를 내 걸로 완전히 체득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과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뭐 그런 걸로 뭐 어떻게 겪어보신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수술을 진짜 많이 하셨죠? 저요? 네. 네. 감세 수술도 하시고 많이 해봐야 돼 무조건 많이. 이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리하시는 정비공님들도 많은 차를 다뤄봐야 정말 엑설런트한 정비공이 되는 것처럼 뭐 성형외과 의사들도 많은 왜냐면은 코는 열면 다 달라요. 코 완전 뭐 휘어 있고 뭐 다 뭐 비대칭 심하고 뭐 제가 의사로서 다행인 거는 정말 이 나이에 비해서는 진짜 정말 많이 해봤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우주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 수술 것만 봤으면 우주체감. 네.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술 건수로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저는 이거 자체가 환자가 아까 그 스승이라는 자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물론 제가 아까 뭐 선배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정점을 찍어주신 거죠. 이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수도 있는 질문 같은데 뭘까요? 제 취업. 네. 원장님이 상담 실장님이라면 네. 원장님을 뭐라고 설명할 것 같으세요? 우리 원장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세요. 우리 이경무 원장님은요 친절하진 않으세요. 친절하진 않고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가끔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뭐 머리도 잘 안 빗고 수염도 못 깎을 때 있지만 그래도 수술방에 한번 들어가면은 정말 환자만 생각하고 그 모양 뽑아낼 때까지 수술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오타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의사기 때문에 사람 이경목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이경목으로서는 그래도 90점 이상은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환자들 소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다크서클, 눈밑 지방 분야에 있어서는 뭐 믿고 하셔도 뭐 어디 가서 물어보셔도 다 추천받으실 만한 신종인 원장입니다. 그냥 믿고 맡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연예인도 오시고 해가지고 연예인이 그래서 부분 건지 몰라도 짠! 오부제 연예인도 오나요? 질문이 벌써 답을 하셨는데 그러네. 진짜 올랐는데. 벌써 답을 하셨어요. 네. 뭐 이걸로 넘어갈까요? 얼마 전에 오셨답니다. 네, 왔어요. 네, 왔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드릴 네, 수 없고 왔어요. 끝. 다음 그 연예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코 첫 수술 대 코 재수술. 내가 더 자신 있는 수술은? 당연히 재수술이죠. 당연히 재수술. 예. 뭔가 재수술이 들어가면 약간 궁금해요. 전에 원장님이 어떻게 해놨지? 이런 궁금증도 있고 코라는 건요. 재료의 싸움이었거든요. 재료를 어떻게 잘 배치하냐가 코의 핵심인데 그 의사들끼리 이제 암묵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떡하니 이제
써놨으면 또 코가 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사실 의사 책임 아닐 수,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불가항력적으로 예. 생길 수도 있고. 수술적인 거는 뭐 의사의 탓이라고 볼 수도 뭐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재료 선택을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 썼네 이러고 할 때는 좀 나쁜 사람 이 정도는. 네. 자, 그러면은 노하우 한번 뽑아볼게요. 오브제의 눈밑지는 다른 병원보다 훨씬 결과가 좋던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면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이제 있겠죠. 노하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의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네모로 만들어 놓은 게 이중 고정 지방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논문 수십 개가 들어가 있고 막 수만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지방을 어떻게 옮기고 그 위에다가 경막 강화, 안화 경막을 이용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걸 어떻게 어디다 고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막상 저희끼리는 또 이제 우리가 노하우를 약간 오브제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진짜 뭐 몇 년의 시간, 수백 수천 명 이상의 환자분들의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밑 지방만 해결을 해줬는데 다크서클이 남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 밑에 지방 이식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눈 밑에 최적화된 단일 지방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냈고, 또 그 노하우가 국내에 몇 군데 없는, 뭐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병원은 거의 저희밖에 없는 뭐 이런 정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다가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똑같은 저런 방식을 하는 거랑 네. 저희 지금 오브제에서 하는 거랑 같나요? 저희는 이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하시는 병원에서는 그 퀄리티를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포뮬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알려주실 거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의사의 사명으로 오픈을 했으니까 네. 거기서 더 완성도를 만들어 내시는 거는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심쿵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했던 수술 중 가장 떨렸던 수술은? 떨렸다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썼던 거는 아무래도 뭐 또 가족 수술들을 하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 수술하면 괜찮은데 맞아요. 가족이 가족 수술하면은 이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돼서 가족들 수술들은 조금 신경이 쓰여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믿고서 침대에 누우셨어요. 처음 했던 게 이제 눈 상안검 하시고 안면 거상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뭐 주변 분들한테는 야 너희 어머니 아직도 팽팽하셔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 이런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 원장님이 요즘 꽂혀 있는 분야는? 요즘 뭐에 꽂혀 있으세요? 저 수술적인 것과 수술 외적인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술적인 거는 여러 분야를 다 해보기는 했지만 완성도? 이쪽 면에서 제가 확실하게 조금 더 올리고 싶은 수술이 있어요. 안면거상. 뭐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도 살짝 했지만 만족스러운 정도의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해보면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분들은 저런 방법을 쓰고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좀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싶어서 안면 거상 쪽 이쪽에 수술에 좀 꽂혀 있고, 수술 외적인 쪽에 있어서는 유튜브 동영상 편집에 꽂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일로 가세요. 마케팅으로. 뭐 부원장님은 요즘 제가 요즘에 태국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파타의 왕자거든요. 네. 들었어요. 제가 파타만 가면 거기 할머니들이 저를 위해서 게살볶음밥을 그렇게 맛있게 해줘요. 이유는 제가 파타에서 저한테 안면거상 받으신 분들이 다 회춘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땡겨놔가지고 제가 파타야만 가면은 거의 아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게를 이만큼 삶아 오셨다고. 네, 제가 뭐 다 껍질 까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 조금 뭐 이름이 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또 태국에서는 또 이렇게 땡기는 것도 열심히 쫙 땡기고 있거든요, 할머니들. 그래서 물론 메인은 코지만 안면거상에 있어서도 나름 결과가 괜찮다고 제 스스로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능력. 우리 서로에게? 서로에게? 네.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무원장님의 체력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딱 진짜 이게 100점이 되기 전까지는 수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거든요. 막
진짜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넘어가서 막 5시간씩 수술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저랑 골프 약속을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 깜짝 놀라, 깜짝. 무 원장님의 체력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TI가 ISTP거든요. 완전 극P예요, 극P. 전 내일 내가 뭐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신 원장님이 완전 J거든요. 맞죠? 그렇죠. 저는 이 J적인 성격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P로 살면은 편하긴 한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수술이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J인 사람들은 다 스케줄 보잖아요, 미리. 저는 안 봅니다. 내일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J적인 성격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원장님이 체감하기에 2025년 가장 핫했던 수술은 뭡니까? 2025년이요? 네, 올해죠. 저희가 작년에도 막 이렇게 시술 막 이런 거 뭐 탑5 수술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은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저희 오브제에 이마고상이 환자가 좀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다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수명도 100세 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환자층도 연령대가 조금 더 낮아진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궁금했었는데 끝까지 남기던 질문. 뭐야 나는 기대하셨어요? 네. 네. 제가 되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저도 성형할 수 있네. 뭐야. 코 성형 같은 경우는 코의 발달이 되게 조금 신체 부위에서 좀 늦기 때문에 코의 성장이 약간 발달된 이후에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지만 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안검하수 방치하게 되면 이마주름 너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죠. 네, 저는 뭐 중학생 때부터 쌍꺼풀은 해도 되는데 미성년자는 쌍꺼풀 하더라도 그냥 비절개식으로 하시고 나중에 혹시 풀리면 나중에 성인 다 돼서 자기 돈으로 절개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하고 코 같은 경우는 남자는 좀 2차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19세 정도 하고 여자들은 뭐 17세 정도는 코는 이미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미성년자라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법적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아빠가 같이 와주세요. 누나 안 됩니다. 엄마 아빠여야 돼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봐도 참 예쁘다, 손댈 곳이 없다 네. 싶은 최애 연예인이 있다면? 저는 기사가 송출된 관계로 남자는 B 씨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 옛날에 모모랜드 연우 씨라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네, 몰라요. 모모랜드 연우 씨라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예쁘시더라고요. 예. 저는 얘기하면 제 연식 나올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무한대네요, 무한대. 자, 원장님, 코 재수술 몇 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받아본 질문이라 제가 가볍게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코라는 건요, 뭐 사실은 말한 것처럼 무한대로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무한대 하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들지, 시간도 들지, 사회생활도 힘들지. 근데 이제 어쨌든 수술적인 기준은요, 피부에 여유만 있으면은 사실은 한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부를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뭐 염증도 생기고 구축 생기게 되면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부가 딱딱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형물을 써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겨 봤을 때 뭔가 피부가 잘 늘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수술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8번째이신 분을 수술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8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구조물에 손상이 가거나 피부에 구축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8번째 수술이면 굉장히 들어가기 전에는 오히려 떨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간호사들이 더 떨렸죠. 집에 못 갈까봐. 집에 못 갈까봐. 다음 질문 한번 풀어주실까요? 자, 남과 여인데요. 남자 코가 쉬워요, 여자 코가 쉬워요 라고 했는데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남자분들 코 성형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높죠. 네. 그래서 남자는 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코 높이는 어쨌든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남자 여자 둘 다 아무튼 저 잘합니다. 예. 자, 그럼 자, 이거는 대망의 신하님이 뽑아주세요. 마지막 질문. 맨 위에 있는 오브제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제 성형외과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며 누가 지었나요? 이거는 지으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브제 성형외과는 제가 지었습니다. 예. 원래 조혜인신이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조씨 어디 갔냐고 막 그때 막 물어봐 와가지고. 네. 예. 조엔 신 조엔인 줄 알아요. 여자 원장님 아니셨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꿀 때가 됐고 또 저도 합류하게 돼서 바꿨는데 제가 집에서 그 넷플릭스가 꺼지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LG 오브제 청소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브제 컬렉션. 근데 오브제? 갑자기 확 오브제 성형외과를 듣자마자 너무 우리 병원에서 하는 그런 컨셉과 너무 맞고 오브제라는 의미 먼저 아시죠?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뭔가 객체화 뭐 그런 약간 해서 제가 바로 네이버에다가 오브제 성형외과, 오브제 피부과, 오브제 모든 거 다 쳐봤는데 없어. 이건 우리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신원님한테 어떠냐고 했더니 오브제 하니까 좋네. 좋네 아. 해가지고 이렇게 오브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저희가 아주 예쁜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름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뭐 분위기 좋게 막 크리스마스 나는 데서 이렇게 모 원장님하고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아주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답변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됐고 벌써 또 한 살이 먹어가네요. 예.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저희가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이뤄낸 한 해가 202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구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을 내원해주신 여러 고객, 환자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이고 또 저희 직원들, 저희 사랑하는 저희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며 2026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좋은 병원 그리고 친절한 병원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첫눈처럼 여러분들도 연말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 채널 봐주시는 여러분들 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브제 TV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또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 뭐 섭섭하겠죠. 1월 5일 날 글 올려주신 분들을 추첨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이경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